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34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2,416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2,434명,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309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보는 수치가 처음 보는 수치라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나씩 좀 냉정하게 이 수치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진자 수치, 이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확진자 수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 목, 금, 토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제 수요일에 보통 한 주 이제 반영이 되는데 오늘은 긴 연휴 다음 날 평일로 치면은 화요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이렇게 대폭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일은 사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두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나왔던 것이 오늘을 제외하고서는 꼭 45일 전입니다. 45일 전. 이때 4차 유행의 피크인데요. 하루에 2,22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2,434명이 나오면서 45일 전에는 해외 유입이 78명이었습니다. 오늘은 18명이었던 거죠. 다 감안하면은 45일 전 대비 오늘 273명이나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에서 또 4차 유행의 피크에서조차도 273명이나 많이 나온 지금까지 최대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은 심지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다소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대비 오늘은 하루 만에만 무려 718명이나 폭증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치고 많이 나온 그런 날 중에 손꼽히는 날 중에 하나가 또 오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심지어는 내일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확진자 수를 가지고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지표도 한두 가지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첫째 하나는 위중증 환자가 오늘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7분이나 안타깝게도 나왔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금까지 계속 16일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지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명률도 오늘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인 0.82, 그러니까 조만간 0.8대가 깨지면서 0.7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진자만 놓고 보면은 양상은 다소 나쁘다. 그렇지만은 다른 지표는 다소 개선이 되고 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 확진자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그 확진자 숫자는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요. 방금 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단은 지난주 토, 일, 월, 화, 수 5일간 연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5일 동안 이 검사 건수가 적었거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전날인 금요일도 사실은 검사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6일 정도에 걸쳐서 검사 건수가 적은 것들이 몰리면서 이제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수치 자체가 지금의 유행 상황을 바로 그대로 반영한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그 숫자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유행 상황을 좀 명확하게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휴가 이제 완전히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흘간의 확진 환자 숫자의 추이가 지금의 추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확진 환자 숫자만 놓고서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분석을 해드린다 그랬는데 강 기자님이 포문을 먼저 여셨어요. 그래서 해주세요, 오히려 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 기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방송, 우리 방송을 하면서 계속 검사 건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경향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대신 한꺼번에 몰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역대 최고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좀 더 뜯어놓고 보면은 오히려 검사 건수가 적었다가 검사를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양성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 다음 주 수목금토에도 이제 주말 겹치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소 확진자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느냐 하면 예. 방역당국, 즉 총리께서는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방역당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방역당국은 당연히 그렇게 예.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첫째 하나는 한꺼번에 몰려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우리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만일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은 미접종자 또는 일부의 돌파 감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통제가 오히려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시 1,500명대나 1,300명대나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00명이나 나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소 빠른 시간 내에 하향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박스권에 다시 안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크게 걱정을 할 것은 아닌데 방송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긴 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내용적으로 뜯어보면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70%가 넘어서 72.3% 정도로 오늘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와는 좀 다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낮을 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양상과 백신 접종률이 높을 때 많이 나오는 양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첫째 하나는 본인이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도 낫지만 본인을 통해서 전파력도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룰 건데 방역당국이 인센티브 중에 하나로 심지어 델타 감염자를 접촉했더라도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하신 분에게는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거든요. 어떤 데이터냐 하면은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아주 경증이거나 거의 무증상일 경우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 양상도 매우 낮다.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일부 돌파 감염이 생겨서 확진자로 확인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확진자가 많이 보이지만은 조만간 안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론 다음 주 상황까지를 지켜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긴 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앞으로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같이 늘어나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3차 유행 때까지는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그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수단이 사실은 거리두기와 마스크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는 조금 이동량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봤을 때 조금 느슨해졌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잘 착용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백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는 이제 두 가지 크게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못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네. 그런데 설사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나 중증 환자나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중한 상태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그 효과로서 최근에 거의 한 20일 가까이
위중증 환자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사실 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하루에 1,500명 이상의 확진 환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양상이 우상향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동안 한 이틀 정도 빼놓고는 확진 환자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제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위중증 있다라고. 환자가 줄어들고 네, 있다라는 위중증 환자가 말씀이시죠? 줄어들고 있기 예.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예. 그 효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차 유행에서 확진 환자가 뭐 2,000명 이상 나오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지난 3차 때까지 유행과는 백신 때문에 약간 앞으로의 양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백신 접종 현황 그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얼마나 맞았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평일이었는데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첫째 평일이었는데요. 어제도 네, 84만 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은 누적 3,713만 2천 명으로 인구 대비 72.3%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2,258만 2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44%가 되었습니다. 예. 자, 교수님이 조금 전에 그 얘기 해주셨습니다. 백신 접종 모두 마치면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무증상일 때는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이 내놨습니다. 강 기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제 개정 지침인데요. 사실은 이 개정 지침 소식을 듣고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격리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는 밀접 접촉자로 처음에 분류되었다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고 PCR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는데 격리가 안 되었는데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어땠었냐면은 밀접 접촉자 중에서 증상이 없고 PCR 검사로 음성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리가 면제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격리가 면제되지 않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접촉했을 때. 예. 네, 혹은 그리고 접촉하신 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확정이 되었을 때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분들은 증상이 없고 PCR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주간 밀접 접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설사 밀접 접촉하신 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거나 혹은 외국에서 오신 분이어서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무증상이고 일단 증상이 없고 예. 그리고 접촉했을 때 PCR 검사를 한 번 했을 때 음성이고 6, 7일 정도 지났을 때 PCR 검사를 또 다시 했을 때도 음성인 경우에는 전혀 이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고 격리 없이 그냥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한다라는 게 이제 이번 지침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단 이제 수동 감시 대상자여가지고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는 본인이 자신의 몸 상태를 좀 자가 관찰을 하는 조건만 충족을 시켜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일종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역이 완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생활치료센터로 보낸다든지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방역 당국이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하나고 예. 두 번째는 데이터로 보건데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하신 분들은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에 위험이 극도로 낮다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확산 위험도 굉장히 낮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이 이런 완화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PCR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PCR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온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밀접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위험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냥 판단을 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부시켜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백신 접종, 백신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월 말 이후에 확진자 2만여 명의 접종과 관련한 자료. 어떤 자료인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자료가 나가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거는 이겁니다. 8월 말에서 2만여 명을 우리 당국이 분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8월 말에서 2만여 명을 분석했다 그러면은 대충
우리 요즘 확진 상황을 감안하건대 보름 정도를 분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만 명 부근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중순 정도 되는 한 2만 명의 확진자를 분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연령대별로도 나와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내용적인 이겁니다. 2만 명을 분석해서 감염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백신 접종을 한 차례도 안 한 분하고 백신 접종을 한 차례 한 분들이 전체 감염자의 89.8%, 그러니까 9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접종하신 분들은 이 전체 감염자 2만 명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백신 접종을 전혀 안 했거나 백신 접종을 1차 하신 분이 89.8%라는 거죠. 그런데 백신 접종을 안 한 분하고 백신 접종을 한 분을 다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미접종자가 60.4%,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1차 접종을 하신 분이 29.4%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가면은 이런 댓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백신 접종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비율이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접종한 사람의 모집단 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1차 접종을 하신 분은 8월 말부터니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1차 접종하신 분들은 확진자 비율이 더 낮잖아요. 미접종자는 훨씬 더 높고.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확실히 백신 접종 1차라고 하더라도 보호 효과는 감염과 관련해서 확실히 있다. 2차 접종자들은 더 있다. 우리 데이터가 확실히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외국에 이상한 데이터를 갖다 대면서 백신 접종 해도 소용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신 접종 높은데도 확진자 나온다. 미국도 백신 접종 높은데 확진자 나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이상한 거를 자꾸 퍼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8월 말에서 지금 데이터 분석한 걸로 보면 확실히 백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백신 효과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5월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중증 예방률을 또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이때 중증 예방률을 조사한 것은 확실히 중증 예방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감염뿐만 아니라 중증화율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국의 데이터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둥 하는 얘기는 전부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정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70% 이상을 넘었고, 그리고 이제 2번 이상 접종하신 분들도 거의 이제 50%대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확진 환자 숫자를 발표를 되면은 그래서 확진 환자 숫자를 좀 나눠서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확진 환자 숫자 중에서 백신 접종자는 몇 %이고,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는 몇 명이고, 예를 들어 0세부터 17세까지는 몇 명이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또렷하게 한 9대 1에 뭐 6대 4에서 9대 1 정도의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확진 환자의 한 3분의 2에서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했거나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뭐 10분의 1에서 혹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도 정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이 4차 유행도 8월 이후에는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